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최근 집 근처나 골목길에서 길고양이를 마주치는 일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느끼진 않으셨나요? 한때는 밤마다 고양이 울음소리로 잠을 못 이루거나 쓰레기 봉투를 뜯는 고양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많던 길고양이들이 마치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과연 우리 주위의 길고양이들은 정말 줄어든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눈에 덜 띄는 곳으로 숨어버린 걸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에서 시작해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길고양이와 캣맘, 그리고 생태계 간의 복잡하고도 미안한 갈등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느끼신 길고양이가 잘 안 보인다는 체감, 그 근거를 과학적인 데이터와 통계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2013년 약 25만 마리로 추정되던 길고양이 개체수는 2017년 13만 9천 마리로 줄었고 2021년에는 11만 6천 마리까지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0년 넘게 지자체와 민간이 꾸준히 진행해온 TNR, 즉 포획 중성화 방사 사업에 누적된 효과입니다. 중성화된 고양이들은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성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발정기 특유의 시끄러운 울음소리, 이른바 아기 우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영역 다툼이 줄어들어 밤새 싸우는 소란도 사라집니다. 고양이가 여전히 살고 있더라도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지내다 보니 사람 눈에는 훨씬 덜 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캣맘들이 지정된 공공급식소에서만 밥을 주면서 고양이들의 동선이 고정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예전처럼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길 한복판에 나타날 일이 줄어든 거죠. 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물밑에서는 사실 엄청난 갈등의 폭탄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 폭탄에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야생동물 전문 유튜버 새덕후가 올린 한 편의 영상이었습니다. 새덕후는 영상을 통해 길고양이가 본능적으로 새, 도마뱀, 소형 포유류 등 수많은 야생동물을 재미삼아 사냥해 생물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학술적 데이터들을 보면 고양이는 외래 침입종으로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역할을 하며 특히 마라도 같은 섬 지형에서는 멸종위기 조류를 멸종위기로 몰아넣는 주범이라는 점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태계 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길고양이 개체수를 살처분을 포함해 강력하게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가장 정면으로 충돌하는 집단이 바로 캣맘과 동물보호단체들입니다. 캣맘들의 돌봄 활동은 배고프고 아픈 생명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도적 배려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마음이 무분별해질 때 도시라는 공간에서 다른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주택가나 주차장에 밥자리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배설물 위생 문제, 악취, 울음소리 소음, 그리고 차량 손상 같은 문제들은 이웃 간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밥만 주는 행위입니다. 책임지고 입양하지 않으면서 밥만 계속 주면 고양이는 자연 상태보다 훨씬 높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번식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캣맘의 활동이 오히려 길고양이의 고통스러운 삶을 길 위에서 연장하고 개체수를 폭증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책인 TNR은 정말 이 갈등을 해결할 전능한 카드일까요? TNR의 이론적 배경은 명확합니다. 특정 구역의 길고양이 75% 이상을 한 번에 중성화시켜 개체수 증가를 막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감소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 이론과 너무나 멉니다.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집중 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들이 계속 유입되어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수십, 수백만 마리로 추정되는 길고양이를 한정된 행정 예산과 인력으로 모두 중성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현재의 TNR은 개체수 감소보다는 단지 울음소리를 줄여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임시 방편으로 전락했다는 학계의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일각에서는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일부 지역처럼 길고양이를 포획 후 안락사하는 강력한 개체수 조절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호주는 실제로 길고양이를 유해 외래종으로 지정하고 연간 수십만 마리를 살처분하여 자생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정책을 씁니다. 하지만 생명윤리와 동물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백만 마리의 귀여운 고양이를 대량으로 살처분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문제를 처음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들개가 되어 안락사당하는 강아지도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비판받는 길고양이도 원래는 야생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이 필요할 때 데려와 키우다가 불편해지거나 병들었다고 혹은 이사간다고 길거리에 유기한 반려견과 반려묘들의 후손입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과 갈등의 출발점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무책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을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의 목숨과 고통으로 대신 지우게 만드는 구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의 복잡성을 인지하고 조금씩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라도처럼 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지역에서는 길고양이를 전량 포획하여 섬 밖으로 이주시키는 격리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밥주기를 막기 위해 공공급식소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되지 않은 장소의 급식에 대해 단속을 늘리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TNR 역시 단순히 마리수 채우기식이 아니라 특정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밀집 중성화 방식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입니다. 길고양이를 무조건 귀여워하며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끝까지 키우거나 입양하는 것이 진정한 동물 복지라는 인식이 퍼져야 합니다. 또한 반려유기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살아있는 생명을 상품처럼 쉽게 다루는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길고양이를 둘러싼 이 복잡하고도 미안한 갈등의 전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조금 더 동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동물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방향으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